한일 관계가 새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현안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갈등이 고조되던 당시 여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7개월째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 이른바 그린북에 7개월 연속 부진이 언급됐는데 지난 2005년 창간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도 자체 조사를 벌여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올해 20번째 태풍 너구리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방해로 3년 동안 자리를 잡지 못했던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인근 한인타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인 소녀상으로 오는 27일에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주 아베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한테 전달을 할 예정인데 양국 정상 간의 대화의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면담은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즉위식에 참석한 각국 사절단을 일일이 만나야 하는 아베 총리의 바쁜 일정 때문에 면담은 15분 안팎 짧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현재의 갈등을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시간의 면담인 만큼 이 총리는 현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즉위식과 궁정연회 등의 공식 행사 외에도 태풍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일본인의 마음을 잡기 위한 스킨십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신조 총리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연 씨의 추모비에 헌화하고 도쿄의 한 대학을 찾아 젊은이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과 모리 전 총리 등 지한파 인사들, 경단련과 이란경제협회 등 주요 경제인들도 만납니다. 이 총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일본인들을 만나 양국이 뗄 수 없는 이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노영호 국무조정실장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막혔던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이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 일본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4일 만나는 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총리 관저가 주도해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단행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한국의 반발이 거세져 양국 관계가 이제 회복 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아베 총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자유무역을 한껏 강조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
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닷새 후인 7월 4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いよいよ参議院選挙スタートしました。 두 행사의 중간쯤인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이처럼 G20 이후 그리고 선거 직전을 무역 보복 조치 발표의 디데이로 잡은 것은 비난 최소화와 효과 최대화를 위한 전략이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G20 전에 발표할 경우 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가 곤란해지는 점을 피하고 여론 지지가 높은 한국 때리기를 선거 직전에 발표해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미 6월 20일 아베 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산업성에서 신중론이 나왔지만 아베 정권 간부는 싸움은 첫 한 방이 중요하며 그러면 여론도 따라온다면서 보복 조치를 밀어붙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베 정권 간부들은 당초 수출 규제를 경고의 의미로 생각했지만 그 영향은 경고에 머물지 않고 이후 한일 관계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좀처럼 숨통이 트이지 않는 갈등 상황 속에서 일본 언론은 다음 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출신인 이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강요들에 이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추계 예대제 이틀째인 오늘 오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소속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임의 의원들은 매년 춘계 추계 예대제와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해 왔습니다. 어제는 에토 세이치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공물을 복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일본의 침략 전쟁 역사를 미화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을 강타한 태풍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곳곳에서 유출이 되고 폐기물 보관소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일본 당국의 원전 사고 폐기물 관리 체제 문제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성은 태풍 영향으로 후쿠시마현 니온마스시와 가와우치무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곳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료가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와 이타테무라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자료가 유실돼 19개가 회수됐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있는 국회 방송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대변인실은 검찰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의 영상을 요구했지만 개별 정당 행사라 국회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며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방송 압수수색, 여야의 입장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 위상을 실추시킨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시점이 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당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완결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도 공정하게 펼치는 것에서 수사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하 대변인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미 영상이 많은 상황에서 영장 집행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쇼인지 의문이라고 평했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한국당 도심 집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동원 집회라는 게 드러났다며 관제 데모는 군사 정권의 유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동원 집회를 열어 여론 호도를 기획하면서 국론 분열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입니다. 반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든 대통령과 직접 싸울 수 있다는 주권자의 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고 강조하면서 여당의 동원 집회 지적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집회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여야 사당 합의와 달리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정부 여당의 행보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한국당이 자신을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오전에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으로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선 조 전 장관 딸 관련 키스트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 등의 야당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자신도 수없이 당했던 일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가 과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사건 기록 열람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재판부는 2주 안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라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해 재판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기록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록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며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기록을 열람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목록 등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의 조치를 지켜본 뒤 변호인의 기록 열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잘 지켜졌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법정 밖에서 법정 밖 논쟁으로 또 비화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과 별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정 교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진 뒤 조정관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 지지도 40% 선이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은 30대 중도층 호남 지역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폭이 컸다면서 검찰 개혁을 기대하던 이들에게 조 전 장관 사퇴 소식이 허탈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정 지지도 40%대가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평가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국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옛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에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소속 국민의당계 의원 15명은 오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호남계로 나뉜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분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와 함께 향후 분당 시 의원직 유지를 위한 비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 처리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당권파 의원들이 별도 당내 모임을 만들고 탈당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의 결론에 따라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흔히 그린북으로 불리는 최근 경제 동향 10월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그린북에서 부진이란 표현을 지난 2005년 3월 창간 이후 가장 긴 기간인 7개월 연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진하다는 평가의 대상이 지난 4, 5월엔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 수출이었고 그 뒤엔 수출과 투자로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와 내수, 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가 올해 3분기에 1,0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내며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쌍용차는 3분기 영업 손실이 1,052억 원, 매출은 8,364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의 분기별 영업 손실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판매 감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손실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쌍용차는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노사가 지난달 복지 축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합의했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쇄신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원실과 관리부에 보관된 재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에 MBN은 다른 언론사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N의 혐의는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본금 3천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 정도를 차명 대출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MBN 직원 20여 명이
회사로부터 개인당 30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꾸미기 위해 분식회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MBN 경영진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주주 명부와 지급 보증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은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최고 면허 취소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줄 수 있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KT가 정규직 전환 전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금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 입사할 당시 채용 대행업체 직원이었던 김모 씨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 재판에서 당시 KT 스포츠단 단장이 평소와는 다르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서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KT 스포츠단 인사 담당자였던 신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 누군가 김 의원 딸로 기억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해서 행정 처리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올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군사법원 국감에서 야생 멧돼지가 비무장지대 철책을 뚫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GOP는 2중, 3중 철책에 과학화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멧돼지가 결코 내려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조류나 들쥐 등을 통해 멧돼지 사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 달 18일부터 기본 요금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립니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부 정책 방향에 협력을 하고 택시업계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다 측은 기존 산업과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정부와 택시업계 주장에 따라 기본형인 베이직 서비스의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한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한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멤버에게 사과는커녕 가수를 그만두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인조 걸그룹의 전 멤버였던 26살 한모 씨. 지난 1일 오후 멤버들과 안무 연습을 하던 중에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고 수치스러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속사 공동대표 A씨가 한 씨에게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등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손발이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던 게 뭐였냐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쳐봐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한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사과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협박이었습니다. 한 씨가 걸그룹 활동을 하며 지내던 숙소입니다. A 대표는 한밤중에 이 숙소를 찾아와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또 사과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가수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게 뭐였어요? 네, 그런 소리 하셨죠? 잘생겼네. 남자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딸 버린 사람한테? 했지. 하늘이 너네 그 안마에 그렇게 지장이 있어? 내가 농담 치는 말에 너네가 지장이 있다 그러면 너 가서 하면 안 돼. 사과 안 해, 너한테는. 고심 끝에 한 씨는 3년 동안 피땀 흘려 활동해온 걸그룹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이 확정되는 등 한창 인지도를 높여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연기고 춤이고 노래고 솔직히 무대 위가 전부인데 무서워요. 좀 많이 무서워요.
이에 대해 A 대표는 농담조로 한 말이라도 사과를 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며 모욕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씨는 사건이 있은 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조만간 A 대표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밤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 한 공동주택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복도까지 따라가 팔을 잡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간 A경사는 도주한 뒤 22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경사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룹 JYJ 소속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수 씨 측이 제주 토스카나 호텔 매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5일 김 씨의 아버지와 피고소인 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2017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스카나 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 2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가량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고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3년 가까이나 안식처를 찾지 못하다가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만 5번째인데 현지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에서 제작돼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에 도착한 평화의 소녀상. 공공장소 등의 건립이 추진됐지만 일본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창고에 보관되다 지난 8월에 광복절을 맞아 잠시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인 건물주가 사실상 기부 형식으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제서야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애넌데일입니다. 초입인 이곳에 소녀상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기공식에 이어 열흘 동안 공사가 이뤄진 뒤 현지 시각 오는 27일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애넌데일이 속해 있는 버지니아 주지사와 미국 국회의원들도 참석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머니들이 원래 주장하고 있는 공식 사과, 법적 배상,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이 물리적인 상징물이죠. 추진위 측은 CCTV 설치와 함께 보험도 가입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잇따랐던 훼손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상징적 의미가 큰 워싱턴 DC 내 건립은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터키의 군사작전 중지 요청을 위해서 급파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고위급 대표단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닷새간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 시리아의 대단한 날이라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시리아 북부 지역 공격에 나선 터키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앙카라의 대통령궁을 찾은 펜스 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에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경제를 말살하겠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강하게 압박해온 터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표정에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90분간의 1대1 회담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안보 보좌관 등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 전체와 회의를 가진 두 사람은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터키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시리아 북동부에서 5일 동안 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and Turkey have agreed to a ceasefire in Syria. The Turkish side will pause Operation Peace Spring in order to allow for the withdrawal of YPG forces from the safe zone for 120 hou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국의 이 같은 합의 사실을 즉각 공개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터키에서 대단한 뉴스가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This is a solution that really, well, it saved their lives, frankly. It saved their lives. So we've done a great thing for our partner. If we didn't go this unconventional tough love approach, you could have never gotten it done. 이번 합의가 실행되면 미국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또 군사작전이 완전히 중단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제재도 해제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는 22일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합의가 사태의 완전한 타겟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5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유화책으로 제시했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번 주말 다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정연설을 입법회에서 못하고 영상 녹화로 대체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입법회를 다시 찾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 3명의 질의만 받고 회의는 또 중단됐습니다. 모든 홍콩인이 집을 갖도록 하겠다는 시정연설의 약속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주택 문제로 풀겠다는 방식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뒤집을 좋은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요일에 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허가 여부나 주최 측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위대의 숫자는 줄었지만 물리적 충돌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어느새 5개월째지만 상황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홍콩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사태가 내부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임덕에 빠진 캐리람 정부의 능력을 중국 정부조차 신뢰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관중과 중계 모두 없이 치러진 축구대표팀의 평양 원정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축구협회는 어제 오후 공문을 통해 북한전에서 북한 축구협회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징계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홈경기 개최국은 경기를 위해 방문하는 팀과 미디어, 응원단 등에 대해 어떠한 차별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경기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파죽지세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키움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탄탄한 마운드입니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장정석 감독의 과감한 마운드 운용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승부를 가를 키포인트로 꼽힙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키움 장정석 감독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잘 던지던 선발 요키 씨가 첫 실점을 허용하자 주저없이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투구수가 74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력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요키시 선수가 기록적인 면에서는 세 번째 순서에서 가장 안 좋은 기록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포스트 시즌에서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키움 상승세의 원동력은 단연 돋보이는 마운드 운용입니다. SK와 플레이오프 3경기를 치르며 29이닝 동안 무려 23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세웠습니다. 4명의 선발을 제외한 10명의 불펜 투수들이 추격조와 필승조 등 상황에 따라 모두 제 몫을 해냈습니다. 키움 불펜은 준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31,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1.20을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벌떼 마운드, 투수판 어벤져스와 비교됩니다. 투수 쪽에 제가 지금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수의 컨디션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게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싶어요. 키움은 플레이오프를 3연승으로 일찌감치 마치면서 나흘간의 휴식이라는 보너스까지 얻었습니다. 에이스 브리검은 일주일을 푹 쉬고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키움 마운드가 두산 강타선을 상대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국 시리즈 무대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PGA 투어 더 CJ컵 둘째 날 경기에서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인 미국의 저스틴 토머스가 선두에 올랐습니다. 토머스는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몰아쳐 합계 13언더파로 2위 그룹의 2타 앞선 단독 1위가 됐습니다. 첫날 선두였던 안병훈은 2라운드에서 3타를 더 줄였지만 토머스의 활약 속에 데니리와 함께 공동 2위로 밀렸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2019-2020 시즌 정규리그가 내일 KEB 하나은행과 BNK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지난 시즌 우리은행의 7년 연속 우승을 가로막고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KB국민은행이 올 시즌도 가장 강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생팀 BNK는 유영주 감독과 2명의 코치 모두 여성으로 꾸려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올 시즌 여자농구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으로 인해 2번의 휴식기를 갖고 팀당 경기 수도 35경기에서 30경기로 줄었습니다. 지난 시즌 흥행 성공을 거둔 V리그 여자부가 내일 개막합니다. V리그 여자부 6개 구단은 내일 오후 4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 시즌은 평일 경기를 남자부와 같은 저녁 7시에 시작해 흥행 정면 대결에 나섭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을 석권한 흥국생명에 비시즌 팀 전력을 보강한 다른 5개 팀이 도전장을 내면서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90대 할머니와 10대 여성이 등장하는 일본 유니클로의 광고입니다. 젊은 시절 어떻게 옷을 입었냐는 질문에 할머니의 대답은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오래전 일이라고만 했는데 유독 한글 자막 영상에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실제 대사와 달리 굳이 80년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일제강점기를 언급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유니클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고 또 일부 지나친 해석이란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누리꾼들 불매를 넘어 퇴출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나들이 즐기기 좋은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남부 일부에 오고 있는 가을비가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구름이 차차 걷히고 이번 주말 내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2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종일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 산간은 내일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영남 해안에 5에서 30mm, 영동과 전남 남해안 지역, 제주 산간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2도, 춘천 11도, 대구 1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안동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이 맑겠고요. 다음 주는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